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년 동안 실제로 출제된 시험 문제 완전 정복 9탄의 시간입니다. 표준 교재는 96페이지부터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뽑아봤는데요. 혹시 8탄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직업윤리 파트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8탄을 꼭 보고 오시고요.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클릭하시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9탄 3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 답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안에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푸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문제 1번.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요양보호사가 이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번. 잘 아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번.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번.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번.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 5번.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번.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한다.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번.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5번.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3번. 업무 중에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정답은 3번이죠. 노인 학대를 발견한 즉시 바로 우리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 대신해달라고 해도 안 되죠. 만약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설장에게 부탁을 해서 근무를 변경, 공식적으로 요청하셔야 됩니다. 4번,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어르신에게 내가 힘든 걸 하소연하면 됩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들어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줘야겠죠. 5번, 서비스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가 아니라 즉각 바로바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한다. 2번.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했다. 3번. 저렴한 복지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5번.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한다. 2번. 간식은 줄 수 없다고 말한다. 3번. 식사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린다. 4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5번. 가족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정답은 4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남자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주세요. 이때 요양보호사의 대답은 1번.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2번.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3번.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4번.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5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정답은 5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센터장이나 시설장에게 보고하셔서 일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6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에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 이것은 어떤 직업윤리인가요? 1번 협력하려는 태도, 2번 자기계발하려는 태도, 3번 인권을 옹호하려는 태도, 4번 전문 상담가로서의 태도,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정답은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준다.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정답은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게 정확히 기록한 것은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기록 너무 좋죠?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8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 못 먹겠어.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1번 너무 까다로우세요. 2번 배고프실 때 말씀하세요. 3번 그러면 음식을 치울게요. 4번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5번이 되겠네요. 특히 치매 어르신이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좀 거부하는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어디 불편한 게 없는지, 틀니가 흔들리거나 거슬리지 않는지, 입안에 상처가 있어서 아파서 식사를 거부하는지 등등 이유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9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방문 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였다. 이럴 경우 어떻게 우리가 직업윤리 원칙을 발휘해야 됩니까?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2번 면제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한다. 4번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아오라고 한다. 5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정답은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8탄에서도 이런 문제 계속 출제가 됐었죠. 시험 문제는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꼭 외워주시거나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0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번 대상자의 사생활은 제한한다. 2번 대상자의 요구는 모두 수용한다.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4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5번 업무 수행을 빌미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이렇게 말하네요. 짜증을 내며 매번 머리를 남자처럼 잘라 놓아서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거야.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1번 딸에게 와서 자르라고 할까요? 2번 제가 볼 때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던데요. 3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4번 오늘 온 미용 자원봉사자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5번 시설에서 생활하려면 머리를 짧게 자르셔야 해요.
정답은 4번. 그러면 좋아하는 머리핀으로 정리해 드릴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분은 지금 머리를 안 자르겠다니까 그거에 대체할 만한 깔끔한 스타일 머리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2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아들이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 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2번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3번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5번 휠체어 대신 보행 보조차를 사서 준다. 정답은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고 휠체어는 필요하고 그러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또는 뭐 돈을 면제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사서 주는 것도 안 되고 가정요양 서비스를 권유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라던가 서비스를 알고 계시면 거기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하고 상담 받아보세요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 문제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는 재가급여 대상자가 수고비를 줄 테니 관절염 약을 대리 처방 받아 달라고 요청함.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 2번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번 다른 대상자의 관절염 약을 제공한다. 4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서 답변을 피한다. 5번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정답은 1번 요청한 서비스를 거부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돈을 이렇게 따로 받으면서까지 약을 대리 처방 받아라. 이거 완전히 불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거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번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번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정말 이쁜 말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5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번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번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번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정답은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도 우리 전 동영상 강의에서 8탄이죠. 거기서도 몇 번 나왔어요. 이젠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6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보겠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1번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번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번 장기 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4번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번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3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3번이죠. 지금 여기에서 다른 요양보호사가 요구하는 거가 지금 합법인가요? 그렇죠. 지금 교차 서비스를 제공해서 급여를 더 받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절대 수용하거나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7번. 가족이 본인 부담금을 할인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준다.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3번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 4번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간을 소개해준다. 5번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정답은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8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5번 대상자가 부상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정답은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9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주세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1번 시설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2번 어머니께 여쭈어 볼게요. 3번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써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4번 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군요. 하루에 한 번 정도로 교환할게요.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이 해로워요. 정답은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니 건강이 해로워요. 5번이 되겠죠. 기저귀가 일회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재사용하면은 어때요? 요로관염도 생기고 방광염도 생기고 욕창도 심해지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다라는 거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해야 되겠어요? 안 돼요. 이 8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왔죠? 시험 문제가 기저귀가 아니라 이게 마스크로 나왔어요.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세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거부한다, 안 된다, 해롭다고 얘기를 한다. 이게 정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가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려고 하네요. 그때 요양보호사는 1번 시설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눠서 쓸게요.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4번 이번에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5번 이걸로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정답은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해서 절대 돈을 건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나쁜 유혹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문제 21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2번 약소한 보상은 받아도 무방하다. 3번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자녀의 요구를 반영한다. 4번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5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1번입니다. 문제 22번 제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고민해 본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2번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3번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하겠다고 말한다. 4번 다른 대상자의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5번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문제 또 그대로 나왔죠? 이래서 기출문제는 자주 풀어보고 또 보아야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2번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4번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하였다. 5번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겼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4번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2번 기관장과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3번 복지용구를 구매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4번 1년이 지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5번 장기요양 등급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불법 행위라고 설명한다. 1번입니다. 문제 25번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번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번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번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방임도 역시 학대 유형이죠. 학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된 즉시 우리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 둘 중에 한 군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학대와 관련된 문제들만 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 영상 6탄을 보시면 그동안 학대 문제들 나와 있던 거 쭉 다 올려놨습니다. 학대 문제들만요. 꼭 보셔서 학대 문제도 2문제 정도 나오니까 맞추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6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번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번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번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문제 2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가 부모님 2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제 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이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번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3번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번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번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죄송해요. 1번이 정답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르신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지 이런 보호자분들까지 케어할 필요는 없죠.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8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를 보면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은 1번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번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번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알게 된 일들은 최대한 비밀 보장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9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번.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번.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대등한 관계의 반대말이 뭡니까? 수직적인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다 하면은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헷갈릴 만한 게 4번일 건데요.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기는 게 아니라 부재 시 아무도 안 계시면 서비스 제공하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되고 메모를 남기고 요양보호사 왔다 갑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가셔야 됩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문제 30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시하였다. 3번.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번.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번.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1번입니다. 문제 3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1번.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번.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번.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번.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아까 나온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보고 와볼까요? 여기 있죠? 12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휠체어 형편 어렵다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이 문제였어요. 이 보기 사례만 이렇게 바뀌고 답은 거의 이렇게 문제 형식은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죠.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2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번.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번.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번.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번.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번. 기간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34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번.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번. 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정답은 4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이고요. 이 4번을 안 고르신 분들 혹시 3번이랑 헷갈리지 않으셨나요?
이 서서 대변을 본다고 해서 저러면 안 되지, 기저귀 채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선생님들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저귀는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될 수 있으면 채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설하는 습관이 사라지고 와상 상태가 심해지고, 그렇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는 채운다 나오면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1번 불법 행위임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2번 시설장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번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번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 1번 불법 행위임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제는 이런 문제 웃으면서 푸셔야 됩니다. 나오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딱 찍으시면 돼요. 자,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8탄하고 지금 9탄 영상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 시험마다 여기 직업윤리 파트는요, 4문제 고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요.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죠? 그렇죠? 실수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꼭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4문제 다 챙겨가세요. 필기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8탄하고 9탄에 있는 문제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네, 문제은행 시기니까 여기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